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경열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이고 두산 퓨어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두산 퓨어셀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수주가 하반기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죠. 정책적인 부분들이 확정이 좀 된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수주를 받지 못했었고 정책이 확정이 되지 못했었던 것들 때문에 실적을 좀 반영을 시키지 못했고 실적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일회성 비용들을 좀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뭐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어떤 건지 보면은 뭐 퇴직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투자 비용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었고 이런 것들이 적자가 좀 나왔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이 아직까지 발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게 부디 마지막 메타작이길,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던 것들 이게 이제 끝나주길 그렇게 바라고 있는 상황들이고, 3분기 4분기부터는 그동안 이제 중국의 수주를 받았던 것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수주들도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년부터 영업이익의 회복세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는 게 하반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소식들이 나와줬어요. 언제 이런 소식들이 나와줄까? 이런 좀 기다렸던 상황들이었는데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수주가 들어오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을 일단 제외를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러시아, 가스하고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상황들인데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당장 올 여름에 에너지를 이제 배당을 해주는 배당해주고 에너지에 대한 그 가구당 배당을 해줘서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는, 발등에 진짜 불 떨어진 당장 지금 시급한 그런 상태인 겁니다. 유럽은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수소, 가스, 에너지 원유하고 가스하고 이게 타결책이 수소라는 거거든요. 원전을 이용한 수소 활용, 이게 지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지 텍소노미에서 원전이 친환경이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수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원전을 텍소노미에서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구별을 해놨던 게 저는 수소 때문이라고 봐요. 수소로 원전을 가동을 시켜서 수소를 생기는 거. 바라카 원전도 수소를 한 해 100만 톤을 생산을 한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약간 이거의 원전이 수소로 이어지는 것들, 이게 지금 연계가 되는 게 두산 퓨어셀이 기다리고 바랬던 상황들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15개국 주도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 승인을 했다. 자, 이제 두산 퓨어셀이 유럽까지 점령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자, 물론 이제 미국에 또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있습니다. 이게 두산 퓨어셀 아메리카가 유럽으로 진출을 할지 아니면 두산 퓨어셀이 유럽으로 진출을 할 때 이거는 좀 봐야 됩니다. 포인트로. EU 국가, 유럽 국가 원조 규칙에 따라 수소 기술 밸류체인 연구 및 혁신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유럽 공동 이익 프로젝트 파트너십은 IPCEI 뭐 수소 테크 이런 것들을 뭐 승인했다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가 모빌리티 부분에 수소 생산, 연료 전지, 수소 저장, 수소 운송 및 유통, 사용자 어플리케이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최대 54유로의 공적 자금을 제공하고 88억 유로의 민간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다 원전 관련 국들이죠. 대부분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15개국 회원국이 주도한다. 여기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기업이 국가들이 원전이 되어 있는 이제 벨기에, 체코, 그리고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고 뭐 네덜란드, 폴란드, 이 스페인까지일 것 같아요. 여기 이 국가들을 보면 참여 기업들 여러 가지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뭐 이 국내 두산 퓨어셀은 좀 없는 상황들입니다. 없는 상황들이지만 확실하게 수혜는 받을 수 있다. 글로벌 인식 자체가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정책을 확정을 시키는 강하게 밀어붙이기에 오히려 더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된 거죠. 화석 연료 탈피 안간 힘.
이게 가스, 천연가스도 그렇고 원유를 탈피를 하기 위해서 수소를 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나와준 거라는 거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15개 회원국을 주축으로 대규모 수소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자, 이런 소식들인데 뭐 수소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은 아니에요. 어려운 산업은 아니고 수소를 생산하기가 정말 쉽기 때문에 뭐 수소를 하겠다, 뭐 인프라만 쉽게 구축을 해놓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 적용시키는 거는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인프라가 문제인 거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EI LPG 수도권에 복합 수소 충전소 세 곳을 문을 연다. 수소, 전기, LPG 이 복합 스테이션 여기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트라이젠이라고 해가지고 수소도 생산할 수 있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가스도 유통이 되는, 약간 이게 진짜 우리가 원했던 그런 수소 복합 스테이션 도심의 수소 연계 그런 인프라라는 거죠. 인프라. 자, 제가 이전에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해안 근처에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도심 사막에서도 할 수 있는 게 SOFC라고 했죠. SOFC 사막에서도 할 수 있는 게 SOFC에서 수소 생산하는 거, 뭐 그런 상황들인데, 이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뭐 SOFC를 이걸 할 수 있는 그 SMR 죄송합니다. SOFC 말고 사막에도 원전은 보통 해안가만 가능했어요. 해안에서만 냉각수 넣고 뭐 배출하고, 이게 원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해안 지역에서만 가능했는데 사막에도 SMR을 접목을 시킬 수 있대. 소형 원전 이걸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잖아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이걸 접목해서 수소로 생산하는 거. 우리나라는 땅이 너무 좁아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그 지리적인 그게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가스를 공급을 합니다. 가스 밸브 타고 이렇게 공급을 막 하잖아요. 공급을 해서 이제 이 복합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서는 가스가 오면은 이 가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트라이젠이라고 한 트라이젠이 가스랑 물만 있으면은 수소로 생산하고 전기도 생산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도심에 여기서 트라이젠이 접목이 되어 있는 이 가스 스테이션이 있으면은 가스도 공급하고 전기도 공급하고 수소도 유통시키고, 수소는 LPG 간을 타고 도시가스 간 타고 같은 가스랑 혼입해서 유통을 시키고, 가전에 들어가고 건물에 들어가고 공장에 들어가고, 남은 열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공장에 공급을 하고, 이런 인프라 조성이 가능하다라는 게 도심에 이런 복합 스테이션이 많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분산 발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원전에 생산한 거를 공급을 하는 전력을 공급을 하잖아요. 태양광 이게 분산이고, 해상풍력도 공급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는 전선으로 공급을 하니까 한전으로 공급을 시키고, 이게 좀 그게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도심 곳곳에 이런 복합 스테이션이 있다면 구석구석에 도심 내에서 이렇게 자가 발전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분산 발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기도 과천, 고향, 서울, 강서 LPG 충전소 세 곳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을 했다. 이게 트라이젠이 공급이 될 수 있죠. 트라이젠. 여기 뒤에 보면은 아무래도 이런 수전의 발전이라든가 트라이젠 그런 그 연료 전지 시스템이 조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안쪽 보면 이게 트라이젠 시스템 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안쪽에 이렇게 있으면 가스도 공급받고, 열, 전기, 수소 생산해가지고 수소도 공급하고 전기도 생산하고, 열은 이 가정에 공급하거나 아니면 공장에다 공급하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 그게 가능한 게 트라이젠인데, 트라이젠이 두산 퓨어셀이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기대감들, 그리고 유럽에 대한 수소 정책들, 이런 전반적인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한 5% 정도 반등이 나와줬는데 3만원 이 부분들 돌파를 하면서 좀 이 강세 흐름들 추세적으로 좀 보여줄지 같이 판단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100% 전부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